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쇼츠로 여러분께 전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민족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여, 고구려, 무장들 그분들이 계셔서 전 세계로 무사도를 어, 퍼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모든 무술의 기원은 우리나라였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러한 무술이 바로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의 무사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여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적은데요. 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을 개척한 부여, 그리고 백제 그 후손이라고 일본의 왕 시로히토 일본 천황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바로 일본을 개척했는데요. 오늘 환단고기하고 일본 서기 그리고 광개토 호태왕 비에 나와 있는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진출한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부터 우리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일본의 모든 원류는 어디입니까? 한류, 지금의 대한민국, 예전에 고조선, 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고조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부여인도 일본 열도로 진출하였다. 부여는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국했을 뿐 아니라 4세기에 일본 열도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다. 유물, 언어, 신화, 풍습 등 다방면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는 매우 비슷하다고 말한 일본 학자 기다 사다키치의 주장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기마 민족서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에가미 나미오인데요. 일본 민족 문화의 원류와 일본 국가의 형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고고학자이면서 도쿄대학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일본의 신찬성시로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지배 민족, 지배층을 형성한 성씨를 쭉 조사한 것인데요. 그게 바로 신찬성시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일본을 개척한 대한민국, 예전에 고조선, 부여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개토 호태양 비에 나온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락 10년, 400년이죠. 광개토 태왕이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여 외에 위험에 직면한 신라를 구원한다. 광개토 태왕은 신라를 구원하는데요. 백제하고 연합한 게 왜였습니다. 한번 보죠. 먼저 전쟁 명분이다. 광개토 태왕이 신라의 군사를 파견하게 된 배경이 광개토 태양릉비에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적혀 있는데요. 먼저 399년 기해년 백잔, 백제를 백잔이라고 합니다.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며 내려오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 아래오길 외인이 국경 지역에 가득 차서 성과 못을 파괴하니 노객은 백성으로서 왕명을 내려달라 하였다. 광개토 태왕은 인자하여 그 충성심을 칭찬하고 신라 사신을 보내며 밀계를 내렸다. 비밀스러운 계책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께 일본 서기 응신기에 나온 내용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서기 응신기에 14년 399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궁얼군이 백제로부터
뇌기하여 고하길 신이 120편의 인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화하려 하는데 신라인이 방해를 하여 모두 가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갈성 습진원을 보내 가라에 있는 궁얼군의 인부를 불렀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습진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서기 응신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신라인이 방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라인은 바로 광개토 호태왕한테 백제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일본 석에 나온 것 같이 예전에는 외저 연합해갖고 신라를 괴롭혔는데 광개토 태왕이 정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이한 내용을 볼게요. 궁얼군과 120천민이 나온다. 광개토 태양릉피가 외로 표기한 실제 주인공들이다. 120현민은 4만 백성을 지칭하며 궁얼궁은 이들 4만 백성을 이끈 지도자이다. 4만 백성은 주로 옛 한반도 외장국 부여 백제의 유민들로 일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도 포함한다. 삼국사기 백제 봉기는 이때 상당수 백제인이 신라로 빠져나가 호구수가 줄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개토 호태양비, 삼국사기, 일본 서기, 응신기 다 나오죠. 이게 교차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이 대략 수십만을 헤아리는 대규모 4만 백성이 가라를 중심으로 경남 남해안에 집결한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듯이 엑소더스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로지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엑소더스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일본 열도로 망명한 외장국 부여 백제의 왕인 야마토 응신왕 또는 오진왕을 뒤따르기 위해서이다. 응신한 부여 백제의 여의왕은 광개토 태양이 영락 6년 외장국 정벌에서 일방으로 피해 일부 인원만 데리고 급히 한반도를 탈출한다. 일본 서기 신무왕 동정기에 당시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응신왕은 처음 구주 후쿠오카에 도착하나 군사력이 없어 이곳 선주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진해 오사카 일대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라현의 야마토를 건국한다. 바로 이게 야마토 정권이죠. 다시 말해 외장국 부여와 백제의 4만 백성은 뒤늦게 응신왕의 야마토 건국 소식을 듣고 이에 합류하기 위해 엑소덕스를 준비한다. 응신왕과 일부 지배층이 선발대라면 궁얼군과 4만 백성은 본진인 셈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건국 시조 신무왕은 일본 학자들조차 가공의 인물로 본다. 일본 서기 신무동정기는 북규슈 진해 지역에 이르는 신무왕의 동정 기록이다. 신무동정기는 응신왕의 동정기로 이해한다. 특히 응신왕이 처음 일본 열대에 도착한 장소는 규슈 후쿠오카이다. 일본 서기가 응신왕의 출생지로 기록한 축자의 문전이다. 축자 후쿠오카는 응신왕의 탄생지가 아닌 일본 열도 도착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광개토 호태왕 위대한 분이 바로 그 오국 고구려, 백제, 신라, 외, 가야 이 오국을 다 통치하고 들썩였던 것입니다. 광개토 태양은 기병, 보병 5만을 출진시킨다. 이게 광개토 태양비에 나온 내용입니다. 광개토 태양님이 기록에 10년 이렇게 쭉 나옵니다. 5만을 출진시킨다. 5만은 광개토 태양이 동원한 최대 규모의 병력이다. 이는 광개토 태양이 경남 남해안에 집결한 궁얼군과 수십만의 4만 백성 존재를
심상치 않게 본 것이다. 이어 고구려군은 남진하여 신라 영토 남거성 신라성에 들어온 삼한 백성을 몰아내고 삼한 백성이 바로 백제, 가야, 외가 합한 것이죠. 몰아내고 내친 걸음으로 임나까지 쳐들어간다. 이때 가야, 가라, 금강가야가 고구려군을 뒤따라와 임나성을 공격하자 임나성은 즉시 항복하며 고구려에 복속된다. 귀복한다. 다시 예속된 거죠. 귀복의 표현은 과거 고구려 속민인 임나가 10여년 391년에 한반도 외장국 부여 백제의 신민이 되었다가 다시 고구려의 속민이 된 사실을 부여한다. 이게 또 고구려 사략에도 나옵니다. 광개토 태양은 외 궁얼군과 삼한 백성뿐만 아니라 임나도 평정한다. 또한 가야 세력인 안나, 가락은 자연스레 광개토 태왕에게 굴복한다. 안나는 아라가야, 경남 함안이며 가락, 금강가야, 경남 김해이다. 이 결과로 광개토 태왕은 이들 세 나라로부터 입조를 받는다. 조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 광개토 태왕의 군사활동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도륙과 같은 대규모 살상행위를 동반한 무력행사가 아니다. 상대는 무장한 군대가 아닌 비무장의 삼한 백성이다. 광개토 태왕이 얼마나 가야, 백제, 그리고 신라, 외까지 살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구려 사략은 평정의 단어를 쓴다. 광개토 태왕의 군사활동은 일종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정도이다. 그만큼 5만의 군사를 보내서 다 평정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부여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의 신찬성시록입니다. 신찬성시록은 바로 야마토 정권을 만든 일본의 지배 계층의 성씨를 일람표로 짠 족보입니다. 족보. 그게 이제 신찬성시록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 태백일사에도 환단곡에도 나오는 내용까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역사 강의 마치겠습니다. 태백일사에 따르면 3세기 말에 서부여 왕인 의려가 선비 모형외에게 패하자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외를 평정하고 그곳의 왕이 되었다. 의려 또는 그의 아들 의라가 바로 일본 역사서에서 말한 제15세 오진 응신왕인 것입니다. 오진왕은 삼신의 부명에 응한다라고 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한다. 이처럼 일본 학자들이 유물을 연구하여 밝힌 일본 고대사와 환단고기의 기록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가미 나미오, 바로 일본의 고고학자죠. 그리고 기다 사다키치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바로 우리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건너가서 도래인, 그러니까 우리가 또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래인, 바다를 건너 일본을 개척한 부여, 고구려, 백제인, 신라인들이 일본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역사 강의했습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